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과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 중이죠. 이런 조치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지난 4월에도 세슘에 피폭된 우럭이 후쿠시마 근해에서 발견됐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까다롭게 시행하고 있고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800초 동안 실시했던 방사능 검사 시간을 올해부터 1만 초로 늘리고 검출 기준도 0.5에서 0.9 베크렐이었던 것을 0.2에서 0.3 베크렐로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감시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방사능은 노출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는 데다 모든 바다의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상대는 거짓말과 날조 조작 은폐에 능한 일본입니다. 이들이 하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5대 과학지인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서 발표한 일본 방사능 지도가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검은 부분은 이미 오염이 된 지역으로 판명되었고 점점 퍼져 결국엔 일본 전체에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베와 같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정신병자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당당히 공표하고 나서는 것도 유심히 봐야 할 사안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산 농수축산물을 5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일단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은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일본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무방비로 방출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서 보던 세슘 홍어, 세슘 우럭 등 방사오염 수산물을 곧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 관료와 도쿄전력 관계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쉬하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전 세계로 퍼뜨리려 혈안이죠. 이들이 재앙에 대처하는 행태는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 조니 데비,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를 연기한 영화 미나마타의 상영의 후원을 일본 현지 지자체가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로부터 사랑받고 언급되길 좋아하는 일본이 무려 헐리우드 유명 배우 주연의 영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1950년대 화학 폐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렸다가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나마타병은 1950에서 60년대 집단 발병해 일본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한 공해병입니다. 18살의 어린 나이로 뉴스위크지의 기자로 출발한 천재 사진작가 유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종군작가로 활약하여 명성을 얻으며 오키나와 이오지마, 괌, 사이판 등 태평양 전쟁의 주요 전장을 돌아다니며 미국 해병대와 일본군 포로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유진 스미스는 일본의 참상을 사진 한 장으로 담아 세상에 알립니다. 목욕하는 도모코는 태어나면서 미나마타병에 걸린 아이가 식물인간이 되어 어머니에게 안겨 목욕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미나마타병으로 심하게 뒤틀린 딸을 목욕시키고 있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고귀한 사랑을 애틋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상영회를 열기 위해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의 후원을 신청했지만 영화가 사실에 입각했는지 여부나 제작자 의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에 이바지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나마타시는 미나마타병을 과거의 것으로 잊고 싶다는 시민도 있다면서 60년 전의 일을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어합니다. 미나마타병은 1950에서 60년대 미나마타시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염병으로 잘못 알려져 환자들이 격리됐으나 이 지역의 화학기업인 치소 주식회사가 적어도 1932년부터 공장에서 촉매제로 사용한 메틸수은을 바다에 방출하고 사람들이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기 때문이란 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은 중독으로 경련이나 마비 등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 심한 경우 사망했습니다. 2001년 공식으로 인정받은 사망자 수만 1784명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치소는 일찌감치 자사와의 관련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피해를 인정받고 배상받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 일본 정부와 장기간 투쟁한 피해자들은 지역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퍼뜨린다며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았고 2001년이 되어서야 2265명의 피해자가 공식 집계됐고 1만 명 넘게 보상을 받았지만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베를린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영화 미나마타는 9월 일본 전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이 병을 세계에 알린 미국의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와 부인 에일린의 투쟁을 다룬 영화로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 이오지마 등 격전지에서 종군 기자로서 명성을 얻은 스미스는 1971에서 73년 부인과 미나마타시에 거주하면서 미나마타병 환자들의 사진을 찍고 그들의 투쟁을 도왔습니다. 유진 스미스는 세계적인 주간지 라이프에 1972년 6월 미나마타병에 관한 사실을 보도, 이로 인해 전 세계는 미나마타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일본은 전 세계 유례 없는 일본 이름을 딴 공해병 2개를 가진 나라입니다. 카드뮴 중독 이타이병과 미나마타병이 그것이죠. 미나마타병은 먼저 메틸수은이 포함된 조개 및 어류를 먹은 고양이들이 미친 듯 발작하다 바닷물에 빠져 죽는 전조현상이 있었고, 이후 주민들에게서 이 질환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9년 후 1965년 니가타현에서도 대규모 수은 중독으로 제2의 미나마타병, 니가타 미나마타병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쉬쉬하던 일본 정부가 1968년에야 문제의 질소회사가 미나마타시 세금의 50%를 차지하는 지역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를 함구시키고 무마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전염병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집단 이지매를 당하며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되었는데, 이런 일본에 소름 끼치는 실상이 알려진 것이 바로 유진 스미스의 사진입니다. 그는 1972년 공해 책임회사인 치소가 고용한 폭력배에게 폭행당하여 척추 손상 및 한쪽 눈 실명이라는 중상을 입고 이후 우유증에 시달리다가 1978년 뇌출혈로 사망했죠. 유진 스미스의 희생으로 미나마타시 앞바다는 이 사건 이후 만 전체를 쇠사슬로 봉쇄하고 어획 통제 등 관리에 들어갔으며, 최초 발병으로부터 50년이 지난 2006년 오염 상태가 저감되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에 의해 비로소 통제가 풀렸습니다. 자국의 메탈 수은을 방류하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죽어갈 때조차 함구하던 문제의 일본 비료회사는 1908년 설립됐는데 1927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흥남에 조선질소비료를 설립하여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미나마타병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흥남병으로 불렸는데, 일본 자국민을 대하는 것에서 보듯이 흥남병에 대한 차원은 안 보아도 뻔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방치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제 메탈수은보다 더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나선 일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턴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했던 파렴치한 짓을 다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들은 원인과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를 따돌림과 멸시로 처리하며 입막음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공해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방사능과 그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이 피해국에 얼마나 적반하장으로 나올지는 뻔합니다. 저들로 인해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구는 과연 몇 세기나 봉인해야 할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어차피 트리튬은 알프스를 몇 번을 돌리든 걸러지지 않아 바다에 방류시키면 희석될 뿐이지 결국 총량은 같습니다. 결국 그대로 바다로 나가서 방사능을 유출시킨다는 소리입니다. 해양 방류 후 3, 4년이면 한국의 인근 바다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들의 방사선량을 측정해서 해마다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막대한 자금과 비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안고 일본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일본이 벌써부터 훗날의 피해 보상에서 벗어나려고 주장하는 월성원전을 포함하여 시비를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의 냉각수들도 철저하게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덤터기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흥남병으로 멸시받고 고통받던 선조가 있는 이 땅에서 일본은 오수를 버릴 파렴치한 나라가 아니라며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옹호하는 모습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저지하고자 촛불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을 구축하고 오염수 배출에 대해 신속하게 농도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바다와 전 세계 생태계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일본은 어서답이 없는 행동을 멈추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